가끔 우리는 말도 하기 싫고 누구를 만나기도 싫고 그냥 모든 게 다 싫어지는 날, 괜히 울고 싶은 날이 있지 않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마음이 갑자기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조용히 울컥해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감정을 쌓아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습니다. 유명한 노래도 아니었고 특별히 좋아하던 곡도 아니었는데 어느 소절에서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고 멈춰선 차 안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울 것 같은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그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감정인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스스로를 다시 보게 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리고 신호가 바뀌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핸들을 잡는 그 순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감정은 정말 갑자기 온 걸까요? 노래 한 소절이 울컥함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소절이 건드린 것은 이미 어딘가에 있었던 겁니다.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지만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것, 아니, 정확히는 볼 여유가 없었던 것, 그게 잠깐 방심한 사이 그냥 올라온 겁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고 하루 종일 무언가에 반응하다가 저녁이 되면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집니다. 그 바쁨 속에서 감정은 자꾸 뒤로 밀립니다. 나중에 보자, 지금은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밀린 것들이 쌓이다가 마음이 잠깐 풀리는 순간 갑자기 올라옵니다. 노래가 원인이 아니라 노래는 그냥 열쇠였던 것입니다. 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앨리스 밀러는 감정의 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배운 감정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속에 저장된다고.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억누르도록 훈련받은 사람일수록 그 저장된 감정들이 나중에 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온다고요. 그러니 이유 없이 울컥하는 날은 사실 이유 없는 날이 아닙니다. 이유가 너무 많은 날인 겁니다. 다만 그 이유들이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쌓여 있어서 어느 것 하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을 뒤로 미룹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 하니까, 그렇게 밀려난 감정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느끼지 않으려 할수록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쪽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쌓입니다. 오늘 참은 것, 어제 삼킨 것, 지난달 모른 척한 것들이 그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날 아무 이유 없어 보이는 순간에 그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창밖의 저녁 풍경, 슈퍼마켓에서
마주친 낯선 노인의 뒷모습, 오래된 사진 한 장, 우리가 왜 이러지? 하고 당황하는 건 그 감정이 갑자기 생겨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참 전부터 거기 있었는데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 심리학자 제임스 페네베이커는 수십 년에 걸쳐 감정 억압과 표현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억눌린 감정을 글로 써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 기능이 높아지고 심리적 안정감이 올라갔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바꿔서 보면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그 안에 남아 다른 방식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가 항상 눈물이나 울컥함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거나 사람이 갑자기 버겁거나 작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그게 전부 어딘가에 밀려난 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뿌리는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느끼지 못한 것들이 몸이랑 마음,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새어나오는 겁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마음 가면에서 우리가 감정을 차단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불편한 감정만 골라서 마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감각을 닫으면 기쁨도 함께 닫힌다고요. 감정은 선택적으로 차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를 막으면 나머지도 함께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을 오래 억누른 사람들은 어느 순간 기쁜 일에도 크게 기쁘지 않고 슬픈 일에도 크게 슬프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무감각한 상태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사실은 자신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그런데 그걸 우리는 꽤 늦게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감정을 참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들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된다. 그 말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는 버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뭔가를 느낄 때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게 지금 느껴도 되는 건가가 됩니다. 감정보다 판단이 먼저 나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로 힘들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느껴도 되는지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슬픔인지 피로인지 외로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전부 그냥 좀 힘든 애가 됩니다. 앨리스 밀러는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진 습관이라고 봅니다. 부모나 사회로부터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은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고 없는 척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받는 방법이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그 습관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먼저 드는 반응이 당황스러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느끼는 것 자체가 어딘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도록 오래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반복적으로 억누르면 뇌는 그 감정 신호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적응한다고 합니다. 억누르다 보면 정말로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감정은 몸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만성 피로나 무기력, 이유 없는 짜증 같은 형태로 돌아옵니다. 감정을 누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서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문제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를 믿기 어려워집니다. 내 감정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 정도로 힘든 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잘 모르게 됩니다. 강해야 한다는 말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그래야 정리가 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느끼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은 감정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뭔가가 차올라 있는 상태, 그것에 억지로 이름을 붙이려 하면 오히려 그 감정이 더 단순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에서 우리가 자신의 고통에 반응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것을 없애거나 극복하려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그냥 두는 방식입니다. 그는 후자를 자기 연민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에 대한 관대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여기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정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용 전념 치료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을 없애거나 극복하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강하게 달라붙는다고. 반대로 그냥 있게 두면 감정은 스스로 흘러갑니다.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신경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는 감정의 생리적 반응이 자극 이후 90초 안에 가라앉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90초.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정을 훨씬 오래 느끼는 건 감정 자체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에 대해 계속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기분이지?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없애야 해. 그 생각들이 감정을 계속 다시 켜는 겁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해서 감정을 저항하지 말고 그 감정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감정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어떤 느낌인지를 그대로 감지하는 것. 그 순간 감정은 적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무언가가 됩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느끼고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집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어쩌면 가장 정직한 나와 만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울컥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마침내 찾은 출구입니다. 괜히 울컥한다는 건 아무 이유가 없어서가 아닐 겁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서, 그것들이 너무 오래 쌓여 있어서 어느 것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겠죠. 그 감정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그 감정을 그냥 둔 적이 있었나요? 오늘 이야기들이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이의 독후감이었습니다.